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2파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으실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풀 거고요. 이렇게 풀자라고 해서 어떠한 절차로 문제를 푸는지를 같이 풀어볼 거고, 다 풀고 나서 도대체 이건 무슨 의도로 낸 문제이며 이 의도에 해당하는 문제는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쓰기 2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멋있는 문장을 써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짧은 문장이어도 얘를 정확한 위치에 넣어서 깔끔하게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 의식의 흐름대로 뭐 주저리 쓴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짧고 간결하게 나온다고 해도 비문이 아니면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거, 이 점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세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품사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다양한 그 성질의 단어들이 출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동사랑 명사죠. 동사, 명사는 주어, 수어, 목적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동사는 문장에서 어디 쓰이며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명사 같은 경우는 어디 쓰이며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단어를 보실 때 뜻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어떠한 성질의 단어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문을 낸다라는 건 이 단어를 이용해서 주어, 수어, 목적어가 갖춰진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시된 단어를 보시면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가 동사야? 명사야? 부사야? 형용사야라는 걸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단어를 잘 몰라도 동사인 것 같다 하면 주어 쓰고 동사 쓰면 그래도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워나 타 쓰고 동사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중국어 문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어, 수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동사와 명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풀이 순서를 반드시 내가 체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선 내가 뭘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선 뭘 하고, 짧은 그런 문제여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어 하면 떨어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스가 손수변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손으로 뭔가를 하는 동사일 가능성이 조금 커요. 그리고 단음절의 경우에는 동사일 가능성이 조금 커요. 이 손수변의 부스를 가진 단어의 경우에 떨어지다라는 동사구나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스텝 1이죠. 그래서 보시면 문장에 이제 틀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수어 또는 주어, 수어, 목적어 이 세 단어만 조합이 돼도, 두 개에서 세 개의 단어 조합이 돼도 문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세워놓고 문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어는 그냥 보통은 그림이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림에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면 타, 여자면 여자 타를 써서 문장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띄어. 자, 동사가 제시어인 경우에는 수어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얘가 수어가 되는 경우에는 수어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반드시 장소를 넣으셔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먹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음식이 반드시 목적어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수어라는 것이 동사나 형용사처럼 뭐뭐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건 을을 붙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읽다라는 동사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가 된다는 거야.
떨어뜨리다. 뭐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뜨릴까요? 머리카락일 수 있겠다. 물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라는 걸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벌써 문장이 됐어요. 나는 머리가 많이 빠진다라는 문장 자체가 주어, 수어, 목적어로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틀을 만드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내가 주어, 수로, 목적어를 만들었어. 그럼 조금 확장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간다면 언제 가는지, 아니면 뭐 누구와 함께 가는지, 이렇게 문장을 조금씩 확장하는 연습을 해야만 5급이랑 6급까지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我띄어头发를 쓰고 그 앞뒤로 가지고 문장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넣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뭐 찐티엔이든 뭐 민티엔이든, 머리가 많이 빠지는 특정 뭐 가을이나 겨울, 그렇게 해서 시간을 넣어놓고 쉽게 머리가 빠져 한 롱이 다음에 수로 목적어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이게 나만의 하나의 틀로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은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부사나 뭐 시간 등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명사 등을 활용을 해서 문장의 확장이 가능해. 그러면 조금 더 멋있게 길게 확장하고 싶다 할 때 접속사를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해. 뭐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해. 라는 식으로 접속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루거랑 찌우를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你每天都掉很多头发. 만약에 이 정도의 수준이 버거우시면 그냥 눈으로 보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4급은 어느 정도 좀 장악이 되고 5급도 슬슬 준비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문장까지 조금 습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잖아. 그럼 应该去看医生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좀 받아봐 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취의위엔을 쓰시면 병원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는지 잘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칸 이성을 보면 진료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다 할 때 생각보다는 취익한 이성으로 많이 쓴다는 것까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동사와 명사가 4급이 딱 느끼기에 좀 어려운데 라는 동사랑 명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순간순간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어려운 어휘가 나온단 말이에요. 4급에서도 좀 어렵다 싶은 그런 어휘들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보는 거죠. 회의 하면 돌이켜서 기억을 하는 거라서 회상을 하거나 추억을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도 오늘 우리가 학습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게 또 동사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뜻과 품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럼 이제 틀을 만드셔야 되죠. 딱딱 순서가 잡히시죠? 그럼 주어는 이제 일단은 뭐 나, 너 뭐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패턴이에요. 수러요. 그러면 제시어가 동사인 경우는 수러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편하다는 거. 그럼 수러에 맞는 목적어 찾는 거 앞에 문제로 해봤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추억하다, 회상한다 무엇을 추억할까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 어린 시절의 일들을 추억하다, 회상하다 라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러가 나왔을 때 목적어를 내가 찾으려고 하면 을을 꼭 붙여보세요. 그 을이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전의 일들, 젊었던 시절의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 그 일들이 떠오른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러에 호응하는 목적어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문장을 확장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의랑 무엇무엇무엇무엇 시칭이에요. 좀 확장하시면 나는 자주, 经常, 以前经历过라는 거 이전에 겪었던 일들을 좀 떠올려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동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뭐 하면서 또 뭐뭐 하다. 그러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去食堂吃饭 중국어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아니면 밥 먹으러 식당에 간다. 이렇게 두 개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지만 중국인들은 반드시 시간 순서. 식당에 가야 밥을 먹으니까 去食堂吃饭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바깥을 보면서 이전의 일들을 좀 회상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뭐뭐 하는 중이다.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에는 진행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가 지금 이렇게 마치 진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진행의 경우에는 저나 짜이를 쓰죠. 그래서 타칸조와이면 바깥을 보면서 아무래도 마치 뭐뭐인 것 같아. 예전에 있었던 일들, 젊은 시절의 그런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어려운 명사를 갖고 왔죠. 묘거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뭘 양식이냐면 우리가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그 양식 있죠. 그 서류 자체를 묘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식 명사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처음 단어를 보고 품사와 뜻을 떠올렸다면 문장의 틀을 주어, 수로, 목적어로 나눠보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문장의 틀을 만들어 보자면 주어, 수로,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뭐 타가 됐든 워가 됐든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의 경우에는 얘가 제시어가 명사예요. 제시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로 쓰시는 게 편해요. 제시어가 책이야. 그럼 내가 책을 본다. 해서 그 을이 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이렇게 해서 얘를 목적으로 두고 앞에 그럼 맞는 수어를 찾아야겠다라는 틀을 해놓고 맞는 수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아, 이러한 양식을 내가 작성한다를 쓰겠죠? 그럼 제일 편한 건 사실 시예요. 시에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에보다 조금 더 우리가 적절하고 더 맞는 표현을 따진다면 디엔시에를 쓸 수 있어요. 디엔이 뭐냐면 여기 앞에 이제 흑토자가 들어가 있고 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채우는 거예요. 빈칸을 채우다 할 때 이 디엔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엔시의 묘거까지 하면 완전한 수로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장을 확장을 합시다. 일단은 디엔 묘거를 보고 뭐 디엔시에 써도 되고요. 그래 놓고서는 칭, 른전, 진지하게, 성실하게 이 양식을 채우세요, 작성하세요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죠. 묘거는 서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펀이라는 양사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나만의 확장의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주십시오라는 청유형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성실하게 좀 진지하게 이 서류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러 목적어의 형식으로 해서 앞에 청유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디엔시에완 뼈거 조금 더 확장하는 거 조금 어렵죠. 그냥 이건 해석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다 쓰고 나시면 칭检查一下上面的信息是否正确 하면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위의 정보가 틀린지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检查信息正确를 적어 놓은 건 표시를 해놓은 건 검사하다, 검토하다, 그리고 정보, 그리고 옳다, 그르다 할 때 옳다. 이게 제시어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엔차가 어떤 뜻인지 아니면 신시나 정취가 어떤 뜻인지를 알고 그냥 추가적으로 조금 심화 학습의 개념으로 한번 넣어봤다라는 거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휘의 위치와 활용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성질을 가져서 문장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문을 할 때 배열하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막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게 적절한 위치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문장을 만드는 거고 그게 문법이고 그게 언어의 구조잖아요. 자,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나만의 몇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아까 뭐 접속사 활용하는 거, 부사나 시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청유형 같은 것을 확장하는 문장들 다 공부해 봤잖아요. 그래서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문장의 구조를 주어, 수로, 목적어는 세워놓고 내가 조금 확장하고 싶다면 나만의 것으로 조금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나온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어서 단어나 해당되는 문장 모두를 외워두시면 사실 수업을 듣고 이 문장이랑 단어 외우는데 크게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활용하셔서 복습하셔서 오늘 배운 내용이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